혹시 오늘도 운동화 끈을 조이고 오늘의 러닝 코스를 머릿속에 그리고 계신가요? 아마 대부분은 어떤 속도로 뛸지, 얼마나 오래 뛸지, 그리고 어떤 음악을 들으며 달릴지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걸 자주 잊곤 하죠. 바로 우리가 뭘 먹었는가, 그리고 언제 먹었는가입니다. 달리기를 잘하려면 근육만 단련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보다 훨씬 단순하면서도 중요한 진실이 있어요. 달리기는 연료를 태우는 운동이라는 점이죠. 자동차를 떠올려 보세요. 엔진이 아무리 강력해도 기름이 바닥나면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에너지가 충분히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달리기를 시작하면 처음 몇 분은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 곧 발걸음이 무거워지고 숨이 거칠어지며 결국 의욕마저 꺼져버립니다. 반대로 출발 전에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화에 에너지가 집중되면서 속이 더부룩해지고 배가 아프거나 옆구리가 찌릿하게 아파 달리기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해요. 이렇듯 에너지 관리, 즉 음식 섭취는 러닝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전문가들은 달리기를 계획할 때 훈련 강도와 거리만큼이나 식사 타이밍과 내용을 꼼꼼히 고려하라고 조언합니다. 우리 몸이 사용하는 에너지는 대부분 탄수화물 형태로 저장된 글리코겐인데 이 글리코겐을 충분히 채우지 않으면 근육은 제 힘을 발휘할 수 없고 회복도 더디게 진행됩니다. 다시 말해 훈련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훈련 전에 몸을 채워주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이건 단순히 더 잘 달리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부상을 예방하고 달리기를 오래 즐기기 위한 기본이기도 합니다. 연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훈련하면 근육 조직이 손상되고 피로가 오래 쌓여 오히려 운동을 중단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달리기는 체력을 쏟아붓는 운동이지만 그 출발선은 체력이 아니라 에너지 관리입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훈련 당일 아침이나 직전이 아니라 며칠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되어야 하죠. 이처럼 몸을 움직이는 것만큼이나 몸에 무엇을 넣는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당신의 러닝은 지금보다 훨씬 가볍고 훨씬 더 멀리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몸을 움직이기 전, 달리기 전 식사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가볍게 넘깁니다. 어차피 운동하러 나가는데 굳이 뭘 먹어야 할까? 하고요. 하지만 이 한 끼, 아니 작은 한 입의 간식이 여러분의 러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해요. 우리가 달리기를 시작하면 근육은 먼저 혈당과 글리코겐을 빠르게 태워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라면 글리코겐 양이 충분하지 않아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급격히 피로해지기 쉽죠. 게다가 공복에 운동을 하면 혈당이 불안정해져 어지럼증이나 속 울렁임을 느끼기도 합니다. 특히 아침 공복 러닝을 즐기는 분들은 이 부분에서 자주 어려움을 겪어요. 가벼운 간식만 챙겨도 이런 문제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달리기 전 음식의 핵심은 소화가 잘 되고 에너지를 빠르게 내는 음식입니다. 탄수화물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소량의 단백질을 곁들이면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 바나나 한 개에 땅콩 버터를 살짝 바르거나 통밀 토스트에 아보카도를 얹고 꿀 한 숟가락을 뿌려보세요. 작은 그릇에 오트밀에 베리 몇 알을 올리는 것도 아주 훌륭합니다. 이런 음식들은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빠르게 포도당으로 전환되어 근육에 에너지를 공급해줘요. 또한 수분을 함께 섭취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몸이 빨리 깨어나기 때문에 물 한 컵을 곁들이는 것도 잊지 마세요. 반대로 기름지고 단백질이 많은 음식은 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닭가슴살 한 덩어리나 스테이크 같은 음식은 소화 시간이 길어 달리기 시작 후 속이 더부룩하거나 옆구리가 결리는 통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운동 전에 고단백 식사를 하고 싶다면 달리기 3시간이나 4시간 전쯤에 미리 먹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자신만의 러닝 전 식사 루틴을 찾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소화 속도와 위장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식후 30분만 지나도 가볍게 뛸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최소 2시간은 지나야 몸이 편해지기도 하거든요. 작은 노트에 무엇을 언제 먹었는지와 달릴 때 기분이 어땠는지를 기록해두면 점점 자신에게 딱 맞는 조합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달리기 전 식사는 몸을 깨우는 첫 신호이자
오늘 러닝의 출발점입니다. 충분한 연료가 몸에 들어오면 발걸음은 가벼워지고 마음은 더 멀리 나아가려 하죠. 이제 여러분도 내일 달리기 전에 작은 간식 하나를 준비해보세요. 그 한 입이 여러분의 러닝을 한층 더 빛나게 만들어줄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상상해볼까요? 처음 10분, 20분까지는 숨도 편안하고 다리도 가볍습니다. 하지만 40분, 50분을 넘어가면서 조금씩 숨이 거칠어지고 발걸음은 무거워지며 머릿속도 뿌옇게 흐려지는 순간이 찾아오죠. 그럴 땐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체력이 부족한가 보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사실은 연료가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달리기를 시작하면 먼저 혈중 포도당을 사용하고 이후엔 근육과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을 꺼내 쓰기 시작합니다. 이 글리코겐은 일종의 연료 탱크인데요. 보통 60분에서 90분쯤 지속적으로 달리면 이 탱크가 거의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이때 아무것도 보충하지 않으면 갑자기 몸이 푹 꺼지는 듯한 피로감, 속이 울렁거리거나 심지어 현기증까지 동반될 수 있어요. 러너들 사이에선 이걸 벽에 부딪힌다고 부르죠. 이 벽을 넘지 못하면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그날의 훈련은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시간 이상 달릴 예정이라면 반드시 중간에 에너지를 보충해줘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매시간 30에서 60g의 빠르게 흡수되는 탄수화물을 섭취하라고 권장해요. 이렇게 하면 글리코겐이 완전히 고갈되는 걸 막고 끝까지 페이스를 유지하며 달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장거리 러너들이 활용하는 방법 중 하나가 스포츠 젤이나 구미, 말린 과일, 바나나, 반개 같은 간편한 탄수화물 간식이에요. 이런 음식들은 작고 가벼워서 들고 뛰기 쉽고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섭취 후 10분에서 15분 안에 빠르게 에너지를 공급해줍니다. 초보자라면 처음에는 45분쯤 지났을 때 한 번, 그 다음부터는 30분마다 조금씩 섭취하는 걸 추천드려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전해질입니다. 달리는 동안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땀을 흘리는데 그 땀 속엔 나트륨, 염소, 칼륨 같은 전해질이 들어있어요. 이 전해질이 부족해지면 근육 경련이나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어요. 따라서 장거리 달리기를 할 땐 전해질이 포함된 스포츠 음료나 물에 전해질 파우더를 섞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분과 전해질을 함께 보충해야만 탄수화물이 제대로 흡수되고 체온 조절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달리면서 무언가를 먹는 게 어색할 수 있어요. 달리기 중에 멈추거나 속이 불편해질까봐 걱정되기도 하죠. 하지만 미리 훈련 중에 연습해두면 대회나 장거리 훈련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에너지 보충도 기술이니까요. 몸에 에너지가 들어오면 마음도 다시 살아납니다. 다리의 무게가 가벼워지고 다시 한번 박차고 나아갈 힘이 생기죠. 러닝은 단순히 몸으로만 하는 운동이 아닙니다. 중간중간 스스로에게 연료를 선물하며 끝까지 달려가는 지혜의 운동이기도 해요. 여러분도 다음번 1시간 이상의 달리기에서 작은 젤 하나, 바나나 한 조각으로 새로운 힘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그 한 입이 여러분을 결승선까지 데려다 줄지도 모릅니다. 이제 숨을 몰아쉬며 결승선을 통과했다고 상상해 볼까요? 땀이 식기 시작하고 심장은 아직도 힘차게 뛰고 있습니다. 그 순간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이제 다 끝났으니 아무것도 안 먹고 샤워나 해야겠다. 하지만 사실 러닝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회복이 곧 다음 달리기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달리는 동안 근육 속 글리코겐이라는 연료는 거의 바닥까지 소모됩니다. 또한 달릴 때마다 근육 섬유에는 미세한 손상이 생기죠. 그래서 달리기를 마친 후엔 소모된 에너지를 다시 채우고 손상된 근육을 회복시키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으면 몸은 항상 피로한 상태로 남아있게 되고 다음 훈련에서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돼요. 이걸 막기 위해 전문가들은 달리기 후 30분에서 1시간 이내를 골든타임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간 안에 올바른 음식을 섭취해야 몸이 빠르게 회복 모드로 전환되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 핵심은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균형입니다. 탄수화물은 고갈된 글리코겐을 빠르게 다시 채워주고
단백질은 손상된 근육 섬유를 재건하는데 꼭 필요해요.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도 운동 직후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함께 섭취하면 회복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진다는 결과가 보고됐습니다. 예를 들어 바나나에 땅콩 버터를 곁들이거나 작은 그릇에 그릭 요거트에 베리를 올려보세요. 또는 닭가슴살과 고구마, 통밀빵과 계란, 두유와 곡물 시리얼도 훌륭한 조합입니다. 이때 단백질은 약 20에서 30g 정도, 탄수화물은 단백질의 3배에서 4배 비율로 섭취하면 이상적이에요. 달리기 중간에 젤이나 구미 같은 탄수화물 간식을 먹었다 하더라도 러닝 후에는 여전히 글리코겐이 부족하기 때문에 반드시 식사를 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수분과 전해질 보충입니다. 달리기 직후 갈증이 없다고 그냥 넘어가면 몸속 수분 부족이 오래 지속돼 회복이 느려질 수 있어요. 물을 충분히 마시고 땀으로 빠져나간 나트륨을 보충하기 위해 전해질 음료나 소금 한 꼬집을 탄 물을 함께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체내 수분 균형이 회복돼 근육 통증과 피로를 줄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달리기 후 음식을 챙긴다는 건 단순히 배고픔을 달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몸을 다음 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한 회복 훈련의 일부예요. 이 과정을 소홀히 하면 매번 달릴 때마다 몸이 무겁게 느껴지고 조금만 훈련량이 늘어도 쉽게 지치게 되죠. 반대로 회복식까지 챙기면 다음날 눈을 떴을 때 몸이 한결 가볍고 다시 운동화 끈을 묶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러닝은 달릴 때만 하는 운동이 아닙니다. 끝난 뒤 몸을 돌보는 순간까지가 러닝의 일부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오늘의 훈련이 내일의 에너지가 되기 위해 마지막 1%까지 꼼꼼히 챙겨보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을 꾸준한 러너로 만들어줄 거예요. 우리는 달리기를 이야기할 때 늘 근육, 심폐지구력, 그리고 체력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의외로 많은 러너들이 간과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바로 수분과 전해질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달리기에서 생각보다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충분히 마시지 않거나 땀으로 잃어버린 전해질을 보충하지 않으면 아무리 잘 훈련된 몸도 쉽게 무너질 수 있어요. 달리기를 시작하면 몸은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 땀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이 땀 속에는 단순한 물만 있는 게 아니라 나트륨, 염소, 칼륨, 마그네슘 같은 전해질도 함께 빠져나갑니다. 이 전해질들은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데 꼭 필요하고 신경이 뇌에서 근육으로 명령을 전달할 때도 반드시 있어야 하는 물질이에요. 즉, 전해질이 부족하면 근육경련, 현기증, 두통, 심한 피로감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할 경우엔 심박수 이상이나 탈수 증상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이나 실내 러닝머신처럼 땀이 많이 나는 환경에서는 30분만 달려도 꽤 많은 전해질을 잃을 수 있어요. 전문가들은 1시간 이상 달릴 땐 반드시 수분과 전해질을 함께 보충하라고 권장합니다. 물을 홀짝홀짝 자주 마시면서 1시간에 400에서 800ml 정도의 수분과 300에서 500mg 정도의 나트륨을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이죠. 요즘은 시중에 다양한 전해질 음료, 파우더, 정제가 나와 있어 휴대하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꼭 제품을 사지 않아도 돼요. 코코넛 워터에 소금 한 꼬집을 섞어 마시거나 생수에 천일염과 약간의 과일즙을 넣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수제 전해질 음료가 완성됩니다. 짧고 가벼운 러닝이라면 물만 마셔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갈증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도 운동 중간에 조금씩 마시는 게 좋아요. 갈증은 이미 탈수가 시작되었다는 신호이기 때문이죠. 몸이 건조해지면 혈액이 끈적해져서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결국 심장이 더 세게 뛰며 몸에 더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즉, 수분을 적절히 섭취하면 심장 박동수를 낮추고 더 오래, 더 가볍게 달릴 수 있어요. 또한 수분은 에너지 대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분해되고 지방이 산화되어 에너지가 되기 위해선 충분한 수분이 필요하죠. 수분이 부족하면 섭취한 탄수화물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해 달리기 후반에 갑자기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러니 러닝 전에는 소량의 물을 미리 마시고 러닝 중엔 15에서 20분마다 몇 모금씩, 러닝 후엔 이른 체중 1kg당 1에서 1.5리터의 물을 섭취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달리기는 체력과 정신력의 싸움이라고 말하죠. 맞는 말이지만 그 모든 힘의 바탕은 결국 수분과 전해질이라는 기본기 위에 있습니다. 이 기본기를 소홀히 하면 체력도 정신력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요. 작은 물병 하나, 소금 한 꼬집이 여러분의 러닝을 지켜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수분과 전해질은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몸을 움직이게 하는 진짜 에너지의 또 다른 이름이니까요. 이제 러닝에 대해 꽤 익숙해졌다고 느끼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몸도 가벼워지고 땀 흘리는 게 즐겁고 한 달 전보다 훨씬 오래 달릴 수 있게 됐죠. 그런데 이쯤에서 의외의 함정이 하나 기다리고 있어요. 바로 칼로리를 지나치게 줄이는 것. 러너들이 가장 자주 하는 실수이자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달리기를 시작하는 이유 중 하나가 체중 감량이에요. 그래서 운동했으니 식사량을 더 줄여야겠다. 적게 먹어야 살이 빠진다라고 생각하곤 하죠. 하지만 달리기는 단순한 체중 감량용 운동이 아니라 근육과 심폐 기능을 동시에 사용하는 고강도 활동입니다. 이런 활동을 하면서 칼로리 섭취까지 줄이면 겉보기엔 살이 빠지는 것 같아도 사실은 근육이 빠지고 에너지도 고갈되며 회복력까지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우리 몸은 충분한 연료가 들어오지 않으면 생존을 위해 에너지 절약 모드로 들어갑니다. 대사 속도가 느려지고 호르몬 균형이 무너지며 새로운 근육 단백질을 만드는 능력도 크게 떨어지죠. 실제로 2023년 더 저널 오브 피지올로지에 실린 연구에서도 단 10일 동안 칼로리를 50%로 줄인 여성 운동선수들의 근육 단백질 합성이 현저히 감소했다는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 말은 운동을 열심히 해도 제대로 먹지 않으면 오히려 몸이 약해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또한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훈련 강도를 유지하기도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괜찮다가도 며칠이 지나면 평소보다 빨리 지치고 다리에 힘이 없고 러닝 후 회복이 너무 느려지죠.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훈련을 이어가기 힘들고 심한 경우엔 과훈련증, 오버트레이닝 증후군으로 이어져 면역력이 떨어지고 부상 위험도 커집니다. 결국 체중은 줄지 않고 운동에 대한 의욕까지 사라지게 되죠. 러닝을 통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들고 싶다면 충분한 에너지를 섭취하는 것부터가 훈련의 일부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탄수화물은 글리코겐을 채워주고 단백질은 손상된 근육을 회복시키며 지방은 오래가는 연료로서 장거리 러닝에 꼭 필요해요. 특히 하루 섭취 칼로리 중 50에서 70% 정도는 탄수화물로 채우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렇게 해야 근육이 재기능을 하고 훈련을 소화할 체력을 유지할 수 있죠. 조금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잘 먹는 것이 오히려 더 건강하게, 더 빠르게 달리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몸을 혹사시키며 살을 빼려 하기보다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꾸준히 훈련하는 것이 체지방은 서서히 줄이고 근육량은 유지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당신이 매일 흘린 땀이 헛되지 않도록 에너지 섭취도 훈련만큼 중요하게 여겨주세요. 칼로리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의 연료를 내 몸에 선물하는 것. 이게 바로 진짜 러너의 지혜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달리기를 위해 무엇을, 언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를 모두 살펴보셨습니다. 출발 전에 가벼운 간식부터 긴 러닝 중에 에너지 보충, 그리고 달리기 후 회복식과 수분 전해질 관리, 심지어는 칼로리를 지나치게 줄이지 않는 것까지요. 이 모든 과정은 결국 하나의 목적을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보다 더 건강하고 더 오래 달릴 수 있는 나 자신을 만드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처음엔 달리기를 단순한 운동으로 시작합니다.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 건강검진 수치를 개선하기 위해서, 혹은 그저 하루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기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깨닫게 됩니다. 달리기는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여정이라는 걸요. 매일 아침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올려 신발끈을 묶는 그 순간, 당신은 어제보다 더 단단해지고 있는 겁니다. 러닝의 진짜 가치는 속도나 거리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멀리 뛰었는지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있어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변화시킵니다. 처음엔 오늘은 1km만 해보자로 시작했던 발걸음이 어느새 조금 더 가볼까? 가 되고 결국엔 나는 할 수 있다라는 확신으로 바뀌죠.
그 변화가 바로 러닝이 주는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물론 어떤 날은 달리기가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을 거예요. 비가 내리고 바람이 차갑고 몸이 무겁게 느껴지는 날들. 그럴 때는 억지로 달리기보다 잠깐 멈춰서서 그동안의 발자취를 떠올려 보세요. 처음 한 발을 떼기까지 얼마나 많은 망설임이 있었는지, 그럼에도 결국 여기까지 걸어온 자신이 얼마나 대견한지요. 달리기는 비교의 운동이 아니라 자신을 격려하는 운동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단순한 러너가 아닙니다. 몸과 마음을 돌보며 꾸준히 나아가는 지혜로운 러너가 되었어요. 앞으로도 달리기 전엔 몸에 연료를 채우고, 달리기 중엔 스스로를 돌보며, 달리기 후엔 몸을 회복시키며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여정을 응원하고 또 함께 달려드릴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러닝에 작은 불씨가 되었길 바랍니다. 이 불씨가 매일 조금씩 커져서 어느새 여러분의 삶을 밝히는 따뜻한 등불이 되기를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과 꾸준한 도전을 응원하는 따뜻한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달려요 우리.